안녕하세요. 매거진 Y의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입니다. 자, 심혈관 질환, 전 세계 591만 명의 사망 원인으로 작용할 만큼 건강에 치명적인데요. 이러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식습관 3가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바로 이 3가지의 식습관은요. 첫 번째는 나트륨 섭취 과다, 과일 섭취 부족, 그리고 통곡물 섭취 부족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수분량이 늘고 또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져서 고혈압 위험이 높아지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고혈압은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이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손꼽힙니다. 네, 그리고 과일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칼륨, 항산화 성분, 식이섬유가 부족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즉 혈관 건강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통곡물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섭취량이 부족하면 당연히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을 관리하기 어려워진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트륨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마시고요. 통곡물과 그리고 또 식이섬유 섭취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게 매거진 Y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해 줄 리포터 강일아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희라 씨,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을까요? 참 요즘 세상이 좋아졌다라고 느끼는 게 우리가 해외를 가지 않아도 해외에 있는 상품 우리가 살 수가 있잖아요. 두 분도 종종 이렇게 해외 직구 상품 구입해 보셨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해외 직구 상품들이 어떤 운송 수단으로 우리에게 도착하는지도 알고 계시나요?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제가 미국에서 미국에서 산 건 아니고 미국에서부터 주문한 오메가3가 도착을 했는데 글쎄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만 어떻게 왔을까요? 뭐 배나 비행기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저도 직구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이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반려인으로서 저희 집 고양이 소품이나 옷 같은 것을 직구로 자주 하는 편인데요. 깊게 생각은 안 해봤어요. 배나 비행기가 아닐까요? 맞아요. 저도 좀 싸잖아요. 해외 네. 직구 좀 오래 걸리더라도 좀 싼데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편리한 소비 생활이 가능한 이유 물론 비행기나 열차도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해양 선박이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에게 제품을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선박이 좀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어서 좀 고민에 휩싸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국제 물류의 대부분을 담당하며 인류의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 선박. 전 세계 국제무역 화물량의 무려 90%가 바로 바다를 통해 이동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나요? 선박은 지구 반대편의 생산지와 소비지를 하나로 연결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지탱하는 가장 중추적인 세계 경제의 숨은 동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밤낮 없이 대양을 가르는 거대한 선박들이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이 거대한 한계가 남아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속에서 바다 위 배출가스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는 나날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제 이 해운업계는 완전히 새로운 체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고 하네요.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2023년 MEPC 80 선언을 통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가오는 2050년까지는 100% 절감하여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했는데요. 이 타임라인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죠. 2025년 3월에 열린 MEPC 83의 결정에 따라 다가오는 2030년부터 기본 목표치를 초과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선박에는 분당 $380라는 막대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해운업계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이 탄소세의 규모는 무려 56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러한 규제 앞에서 선박의 연료는 유류에서 가스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중심 연료는 바로 LNG, 즉 액화 천연가스라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LNG 중심의 연료 시장이 최소 2040년까지는
견고하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즉, LNG 연료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느냐가 향후 선박 경쟁력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해양 환경 변화와 친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과 인명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운영 기술을 공급해 탄소 배출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들.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해 선박용 가스 연료 제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잘 봤습니다. 이 선박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공급망을 지탱하는 대체 불가능한 수단인데 환경 오염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놀랬습니다. 최대한 빨리 대처를 해야겠는데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해외 직구 시장 규모가 연간 10조 원을 돌파했고요. 또 이 매년 사상 최대치를 또 경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매일 우리들의 집 앞으로 쏟아지는 이 수천만 개의 직구 택배가 사실 지구 환경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환경적 청구서를 발행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를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환경을 위해서라면 좀 발빠른 변화가 필요하겠죠. 네. 네, 현재 대부분의 거대 선박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그런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연료들이 환경 오염의 주범인 셈이고요. 맞아요. 이 대형 선박들은 석유 정제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남는 점도가 높고 이 탄소 함유량이 많은 벙커 CU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박들이 이 대양을 가로지르면서 내뿜는 이산화탄소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네. 왜 우리 비행기 탄소 배출량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전 세계 모든 비행기가 내뿜는 탄소량보다 더 많다고 하고요. 또 이 세계적인 산업 대국 한 곳이 통째로 품어내는 이 양과 또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구 버튼 쉽게 누를 때마다 사실은 바다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그래요. 셈인 거죠. 네. 아무튼 이러한 바다 위의 환경 오염을 더 이상 묵인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한다는 건데 이게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이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선박은요, 전 세계 주요 항만의 입항이 또 금지가 되고 또 엄청난 탄소세를 또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강제로 운항 속도도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요, 이 선박의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처럼 저렴하고 또 이 빠르게 직구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이 체계 자체가 또 붕괴된다고 합니다. 아찔하네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화석 연료의 시대가 조금씩 끝을 보이고 있는 셈인 거죠. 네, 이처럼 선박 연료의 전환을 맞이해야 하는 지금인데요. 과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서승 부장님, 김승훈 차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서승 부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IMO의 MEPC 80 및 MEPC 83 결의안이 이 글로벌 선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제해사기구인 IMO의 배출가스 규제는 이제 선사들의 존폐를 결정짓는 직접적인 재무적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MEPC 80 선언에 따라 글로벌 해운업계는 200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최소 20%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해야만 하고요. 2050년에는 100% 완벽한 넷제로를 달성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선사들 주목하는 가장 큰 위협은 MEPC 83에서 보다 구체화된 탄소세 도입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2030년부터 기본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그 톤당 약 380달러의 고액의 페널티가 부과될 예정이고요. 또한 이런 전 세계 선사들이 기준 배출량을 초과했을 경우에 약 600조 원을 초과하는 천문학적인 탄소세가 부과될 것으로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대형 컨테이너선이나 탱커선들을 운용하는 국적 선사들의 경우에는 매년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이는 기업의 영업 구조 자체를 완벽히 붕괴시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탄소 배출 효율 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런 주요 항만의 입항 자체가 거부되는 비금융적 제재까지도 처해지게 됩니다. 결국 현재 해운업계에는 이런 자발적인 친환경 경영이 아니라 막대한 세금 폭탄과 운항 정지라는 실질적인 페널티로부터 생존을 하기 위해서
강제적인 연료 전환과 이런 탄소 배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야 하는 극한의 컴플라이언스의 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한 최근 MEPC 8사에서 대한민국이 제안한 어떤 탄소 집약도 지수의 계산 방식의 개정에 대해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이가 채택이 되었다는 점도 매우 흥미로웠었는데요. 저희가 바이오 혼합 연료를 사용할 때 사용되었던 배출 개수에 대한 산정을 기존 열량에서 질량의 기준으로 변경이 되고 이가 수용이 되었는데요. 이는 현재 산업 연료에서 이 연료를 수급하고 지불하는 단위와 매우 일치하기 때문에 선주들의 입장에서도 이를 사용하는데 매우 편리해지고 이런 바이오 혼합 연료 자체가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근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네.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아까 말씀 주신 연간 600조 원이라는 그 그러니까요. 탄소세가 정말 무서운 고지서처럼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이 조선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위치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현재 조선 산업이 대한민국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 LNG와 해양 플랜트와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의 기술력에서 기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에너지 효율과 탄소 배출에 대한 감소라는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러한 트렌드들을 해상에서의 탈탄소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조선 산업은 이런 선주와 조선소와 더불어서 핵심 부품과 설비 그리고 숙련된 기술자가 요구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 이러한 산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표현하거나 정의하기가 매우 광범위한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사업 영역 중에 하나인 이제 공정 개선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LNG 연료를 중심으로 한 대체 연료 선박의 경우 이런 연료의 공급 효율성과 안정성 그리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이런 선박의 컴퓨터 기반의 소프트웨어 고도화는 매우 필수적이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연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결국에 나눠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LNG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어요. 네. 이 다양한 대체 연료 후보 중에서 LNG 연료 추진 시장이 핵심이 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네, 선주는 선박의 연료를 결정할 때 연료의 가격과 공급 안정성 그리고 인프라의 접근 용이성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선박의 연료 방식은 선박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설계 요소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2024년 이제 글로벌 친환경 선박 발주량을 보면 약 1,377척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중 70%가량이 970척이 LNG를 기반으로 한 추진 선박입니다. 사실 이러한 통계 자체가 현재 선주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효율적인 연료 방식이 기존의 중진료와 더불어 LNG 연료라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다만 2004년 노르웨이에서 이러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규정을 제안하고 2017년도에 이런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선박의 규칙인 IGF 코드가 발효된 이래 지금과 같은 비율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게 되는 데까지 약 10년가량이 소요가 되었고요. 이는 결코 가벼운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선박 연료 하나가 자리 잡는데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세월이 네. 걸리는 거면 참 복잡하고 또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말로만 친환경 선박으로 하는 게 쉽지 실제 과정은 좀 대단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기존의 중진류에서 천연가스와 같은 저인화점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설비가 필요한데요. 네. 바로 FGSS라고 불리우는 선박의 친환경 연료가스 공급 제어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가스 연료 추진 계통의 경우에는 구조와 설비 배치 그리고 공정 등의 많은 영역이 전통의 유류 연료 방식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네. 특히나 선박은 규격화된 양산품이 아니라 주문 생산 방식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선정과 항로에 따라 모든 선박의 요구사항이 각각 다릅니다. 때문에 표준화되지 않은 이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특정 영역을 정밀한 설계에 반영을 하게 되다 보니 구매나 생산, 설계 등에 보다 많은 비용과 인력 그리고 원가 상승이 되는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추진 계통의 일정인 FGSS를 시스템에 적용한 데는 매우 높은 장벽과 보수적인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네. 있겠는데요.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극소수의 기업들만이 해당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후발주자로서 해당 시장에 당당히 진입을 하였고 현재 23척의
선박을 수주하는 등 상용화에 성공을 한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주 관점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긴 한데요. 선주 관점에서는 사실 이 복잡한 가스 연료 추진 체계를 도입할 때 좀 우려되는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자산 관리상의 리스크는 뭐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뭐 반기시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네, 맞습니다. 선주의 입장에서 이러한 가스 연료 추진 방식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친환경 선박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이로 인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인데요. 선박의 추진 계통이 멈추게 되면 운항 정지라는 막대한 손실에 직면하게 되고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육 과정을 통한 선원의 능력 향상 네. 그리고 적절한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가 용이하고 선원의 사용이 쉬우면서 안정성이 높은 시스템에 대한 니즈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기업의 선박용 가스 연료 제어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특징은 또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또 다른 장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회사의 소프트웨어는 하나의 시몰로 모든 기능을 한 번에 통제할 수 있는 매우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에 최적화된 성능 모듈을 직접 개발을 하고요. 이는 고성능의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시스템의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어 빠른 응답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선박에 탑재되는 시스템과 100% 동일한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제공함으로써 선원들이 미리 이러한 시스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친숙화 교육 또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인터페이스가 복잡하면 또 선원분들이 적응하시기 참 맞아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런 본질을 꿰뚫으신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단순하다고 해서 그 이면에는 엄청난 기술력이 녹아 있겠죠. 네. 저희가 공급하는 가스 연료 공급 시스템 FGSS는 국제 성급 협회 통합 규정에 따라 카테고리 3라는 최상위 등급에 분류된 컴퓨터 베이스의 시스템인데요. 이러한 시스템은 장애나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발생할 경우 이런 안정 운항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높은 수준의 중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해당 시스템을 현재 운용 중인 선박에서 사용한다는 이 현황 자체가 국제 수준의 기술 수준을 이미 충족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약 5개 정도의 기업들이 제한된 영역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역시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르웨이와 미국 그리고 한국과 같은 조선 강국들에서 국제 성급의 인증을 다수 획득하였고요. 최근 이러한 시장에서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이버 보건력에 대한 국제 인증인 아약스 27이라는 사이버 보안 인증 또한 취득을 함으로써 네. 이에 기반하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 체계와 기술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어떤 경쟁력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요구에 발맞춰서 빠르게 최적화하는 유연성이 빛을 발휘하신 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승훈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향후 다른 형태의 대체 연료로도 추진 가능한 부분인가요? 네, 아시다시피 현재 선박의 대체 연료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게 메탄과 LNG입니다. 둘 다 중진류보다는 적지만 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특히 메탄은 메탄 슬립도 발생을 합니다. 즉 메탄과 LNG 모두 온실 효과가 낮지 않은 연료라는 점에서 새로운 대체 연료의 전환이 필수적인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LNG뿐만 아니라 암모니아나 수소를 사용하는 이 추진 계통의 제어 기술 또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안 그래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거든요. 그중에서도 엔지니어링 설계 단계를 단축했다는 그 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적용하셔서 이 공정을 개선하셨는지요? 네, 선박의 연료 공급 제어 시스템에는 정말 수많은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사용됩니다. 네. 그만큼 이 수많은 입력, 출력 신호가 필요한데요. 기존의 방식에서는 이 설계 엔지니어가 이 수천 개의 입출력 신호선과 이 복잡한 논리회로 도면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대조해가면서 정렬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 이 부분에서 휴먼 에러나 아니면 비효율이 발생을 하긴 하는데 저희는 이 자체 개발한 논리회로 자동 정렬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DB 매핑 방식의 기술도 도입을 했고 이 방식으로 저희가
수많은 입출력 신호들을 자동으로 정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엔지니어링 비용을 줄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숫자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경쟁 제품 대비해서 건조 비용이라든지 원가 절감 수치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약 선박마다 다르겠지만 약 20에서 25% 정도 되고요. 저희는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필수 제어 기능들을 이 최적화되고 규격화된 단일 블록으로 저희들이 만들어뒀기 때문에 원가적인 부분에서 많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00개 정도 되는 입출력 신호들을 이제 일반적인 경쟁사에서는 한 4,000시간 또는 5,000시간 정도 걸린다면은 저희는 한 3,400시간 정도 걸리게 줄였기 때문에 선주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좀 더 경쟁력 있는 가격대로 저희가 좀 더 비용 절감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정 시간을 약 1,000시간 이상 단축했다니 정말 효율적입니다. 또 아까 인공지능 솔루션도 직접 구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클라우드와 결합한 인공지능 모델을 선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가요? 네, 크게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스, 엔진, 압축기, 또 열교환기 같은 이런 핵심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 핵심 장비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미리 고장 징후들을 저희가 이제 미리 캐치를 하고 네. 예측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연료 효율을 최적화하는 또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선박의 원격으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업데이트하고 정비하는 이런 OTA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도 제가 좀 선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선주들은 그 어떤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보듬어 주고 계신지 해결해 주고 계신지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지가 궁금하네요. 네. 저희 서비스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이 정밀한 측정 또 보고 검증하는 시스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MRV 체계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고도화를 하고 자동화를 시켜내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측정된 이 친환경 선박의 정밀한 배출 데이터를 저희가 AI로 저희가 패턴을 여러 가지 비교하고 분석해서 또 간접 측정하는 방식도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저희가 탄소 배출권의 추이를 또 이제 저희가 트래킹하고 또 자산 가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시보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주사 입장에서 탄소 배출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배출 이 데이터 분석부터 자산 관리까지 한 그 원스톱으로 하기 때문에 참 고마운 시스템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실제 이 선박들의 교체 주기도 궁금하고요. 또 글로벌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 유엔에서 나온 통계가 한 게 있는데요. 유엔의 그 무역개발협의회라는 곳에서 나온 통계에 따르면은 네. 이 전 세계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선박의 대수가 약 10만 9천 척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선박의 수명이 평균 30년 정도라고 이제 우리가 추산을 했을 때 매년 약 3,500척 정도의 선박이 이제 새로 발주되는 신조 발주 수요가 나온다고 저희가 추산을 할 수 네. 있는데요. 이 현재 현재 이제 신조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료 공급 장치의 전체 시장은 약 2조 원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초기 시장으로 잡고 있는 이 한중일 근방의 이제 시장은 약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 특정한 이 선종과 고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저희가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극초기 시장의 목표 시장은 약 3천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중에서 이제 좀 핵심적으로 타겟을 삼고 있는 어떤 선박의 종류들은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정도 있는데요. 네. 우선 최근 가장 활발하게 건조되고 있고 또 운임이 좋아서 이제 많이 각광받는 5만 톤 이상의 탱커선을 좀 꼽을 수 있습니다. 5만 톤 이상의 탱커선. 네. 네. 이 선박은 이 선대 교체 수요가 또 높고 운임이 비교적 되게 좋은 편이라서 신조 발주량이 꾸준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저희가 그 피더 컨테이너선 또 자동차 운반선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대형 자동차 운반선 같은 경우는 계약을 수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선박 통계상으로 높은 비율을 이제 나타내는 20만 톤 이상의 대형 벌크선이 있습니다. 벌크선. 네. 네. 이 대체 연료 추진 방식의 경제성이 좋다는 게 점점점 알려지고 나면은 이 20만 톤 이상의 대형 벌크선도 추후에 이제 저희들 같은 기술에 강한 수요를 나타낼 거고 저희는 이 일을 발주 동력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좀 앞으로 시장을 확장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미 철저한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명확한 타깃을 잡으신 모습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기존의 신조 선박 시장 외에 이 노후 선박 개조 시장 공략을 위한 글로벌 거점 및 해외 현지화 전략에 대해서도 전략. 알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현재 회사 내부적으로는 글로벌 삼각 거점 현지화 전략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이 삼각 거점이란 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코어로 하고 이제 싱가포르와 미국의 현지 법인을 두고 저희가 이제 해외에도 확산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는 이 엔지니어링 개발, 즉 R&D와 또 이제 장비의 코어 생산을 담당해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본사를 두고 있고 또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미국에는 시애틀 이렇게 총 3군데의 삼각형을 두고 저희가 확산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그리스, 싱가포르, 한국 등의 이제 대형 선사들을 포함해서 현재 누적 23척의 계약을 수주를 했고요. 작년 3분기부터는 실제로 첫 납품도 했고 또 시운전도 성공적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네. 좀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작년 말에는 저희가 누적 수출 100만 부를 달성한 경우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실지 궁금하네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LNG가 이 화석 연료이기 때문에 이 LNG를 계속 사용하는 데에는 분명히 더 제약이 생길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 선료의 연료 체계를 바꾸는 어려운 전략이 아니라 저희가 기존의 선박의 연료 체계에 좀 더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대체 연료를 직접 생산하는 전략으로 저희가 좀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LNG 업그레이딩을 통해서 이 리뉴어블 LNG를 생산함으로써 저희가 지속 가능한 해상 연료를 저희가 이제 SMF라고 부르는 이 연료를 선박에 공급하는 이 벙커링 사업으로까지 사업 확장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바이오 LNG 업그레이딩은 저희 핵심 기술인 가스 공정 제어 기술을 이제 전반적으로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기존의 바이오가스와 다르게 여러 가지 많은 공정들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선 저희가 잘하는 이 가스 공정 제어 이 부분이 저희 역량을 작용해서 보다 더 빠르고 안정적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이 바다와 인명 안전을 위한 최고의 기술을 저희들이 이제 개발하고 지향하는 그런 최고의 해양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네. 인공지능과 친환경이라는 글로벌 트렌드를 접목해 우리 기술로 바다의 미래를 밝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누른 스마트폰의 직구 버튼은요, 지구 반대편에 거대한 공장을 돌리기도 하고 선박을 띄우기도 합니다. 해양 선박 물류는 이처럼 우리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곳의 1등 공신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선박을 오랫동안 남기기 위해서는 바다의 규칙이 필요할 때입니다. 화석 연료 대신에 무탄소라는 돛을 달아야 할 때인 거죠. 네. 이 바다의 오염을 멈추고 인류의 풍요를 지속시키는 녹색 해운으로의 대전환. 친환경 대체 연료를 통해서 이 대직구 시대의 편리함과 그리고 또 우리 푸르른 지구를 동시에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매거진 Y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